택시 회사와 또 전세버스 대표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 참여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. 이렇게 갑작스럽게 여러분들 모시게 된 이 연유는 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최근에 우리 서령버스가 이제 시민의 발 역할을 충실히 그동안에 잘 해왔습니다만 그 와중에 우리 시민들을 상당히 불편하고 어렵게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또 간단없이 이어져 왔습니다.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세버스와 택시업계 대표님들께 협조도 좀 구하고 상황 설명도 좀 드리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.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뵙자고 했습니다. 다들 바쁘신데 불구하고 귀한 시간 해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. 아시는 바와 같이 서령버스는 우리 시민의 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또 집에 돌아갈 때도 이용을 하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고 또 어르신들은 버스가 없으면 시내 쪽으로 어디 병원 같은데 어디 다니시려면 보통 불편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죠. 그래서 모든 시민들 많은 분들한테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기도 하지만 학생과 노약자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그 교통수단이 바로 서령버스, 우리 시내버스죠. 이 시내버스가 문제가 없이 잘 우리 지역 곳곳을 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동안에 노선도 불가피하게 조정도 하고 또 기사님들도 이직을 하게 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차량 운행에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습니다.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차를 멈출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. 시가 보조금을 많이 안 줘서 또 보조금을 제때에 안 줘서 이렇게 어려움이 됐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.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고 제가 지난번 서산시장으로 있을 때는 뭐 40억에서 50억 그 이내에 보조금이 지원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. 지금은 100억대에 이르고 있죠. 2배가 훨씬 넘습니다. 2018년 이후에 60억 원을 더 증액을 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어요. 물가 변동률이라든가 코로나 등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본다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더 증액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다. 그러면 그 어려움이라든가 물가 변동률 상승 이런 부분들이 서령버스에만 그런 일이 있었느냐? 아니지 않습니까? 다 마찬가지입니다. 다른 회사들은 잘 굴러가고 있어요. 나름대로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버스를 멈춘다 만다 이 소리는 안 나오고 있어요. 적어도. 그런데 기껏 1억 얼마 몇십억도 아니고 1억 남짓한 돈 때문에 유류비 때문에 기름을 못 넣어서 버스를 멈춰야 되겠다?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벼랑 끝 전술로 서산시를 압박하면서 보조금을 더 내놔라. 뭐 이런 개념이 아니겠습니까?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? 제가 시장으로 있어 왔던 그 전에는 전혀 이런 일이 없었어요. 그 이후에 많은 금액이 증액되면서 오히려 더 낮아야 될 텐데 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? 서령버스는 회사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자구책을 가져와서 봐도 자구책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. 오로지 서산시에다가 손을 벌리는 일에 익숙해져 있고 서산시가 마치 서령버스의 사금고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서산 시민들의 세금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? 이러한 부분들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. 이것은 더 큰 악화일로를 걷게 되는 지름길에 다름 아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자구책이 없는, 가시적인 자구책이 없는, 인정할 만한 자구책이 없는 그냥 어떤 그 보여주기식
면피용의 자구책 이런 거에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게 서산시의 입장입니다. 그러면 결국은 버스가 멈출 수도 있게 되는데 그럼 어떡할 거냐.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.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노선 여객자동차가 운행이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대체 교통수단으로 여객자동차의 운항을 명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택시의 힘도 빌려야 되겠고 전세버스의 힘도 빌리고 또 군부대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모든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서 버스가 멈췄을 때의 이 혼란을 최소화시키는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다.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. 버스가 언제 또 쓴다고 할지는 모르겠어요. 그러나 서산시에서는 버스가 서기만을 또 서도 그냥 무한정으로 대책 없이 기다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서산시에서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서 강구해서 불편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할 것을 가지고 지금 준비도 하고 있고 바로 오늘 그 준비의 1단계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것은 너와 나의 그냥 어떤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 할머니, 할아버지의 일이고 우리 아버지, 어머니의 일이고 우리 아들과 딸들에 대한 일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한 공감대를 가지고 타개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끌 수가 없다. 저는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볼 때 반드시 이 어려운 난국을 한 번은 거쳐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.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. 보조금을 100억을 주는데 200억을 준다고 한들 이 문제가 해소되겠느냐? 아니라는 거죠. 회사의 자구 노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. 그런데 그러한 자구 노력이 없는 거죠. 그래서 할 때까지 해보고 정말 안 될 때 시민의 혈세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야 어찌 하겠습니까? 그거야 함께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때는 지원에 나서도 아마 잘못된 부분이 아닐 겁니다. 그런데 지금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. 충분히 여력이 있고 자구책으로 이 정도의 이 어려움은 끌고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방만하게 운영해왔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도려내면 가능한 거예요. 자기 자녀들은 거기에다가 일시키고 주유를 하고 정말 생계로 살아가는 그분들은 잘라내고 이게 자구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? 아니잖아요. 연봉을 1억 4천 이상씩 받으면서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그런 부분들이 이게 회사의 방만한 운영 그리고 이 불신, 임금 체불 이런 것들을 다 끌고 온 거죠.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소련버스 여력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이유 없이 인정할 수 없는 이러한 그 손벌림에는 절대 응할 수가 없다. 이런 그 방침을 가지고 당장 내일 버스가 쓴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택시와 또 전세버스 사업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거듭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. 세세한 말씀이나 이런 협조 또 이런 당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과 중심으로 해서 또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인사 말씀 겸 이 상황 설명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